안녕하세요. 보타임의 미국 소식입니다. 10월 10일 헤드라인 뉴스를 전해 드리겠습니다. 보타임의 오늘의 첫 번째 소식을 전해 드리겠습니다. 미국 최대의 투자자산 운용사인 블랙락이 조 바이든 행정부와 연합으로 전기 자동차로의 강제 전환을 위하여 협력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약 6조 가까운 자산을 운용하면서 여러 회사에 이사진에 지금 압력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테슬라의 경우에도 일론 머스크 다음으로 5.6%의 투자금을 보유한 이 블랙락은 테슬라에도 여러 가지 압력을 행사하고 있으며 수많은 니켈 광산 또는 원자재 투자 회사들에게 이사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원래 투자자산 운용사는 투자만 해야 하는데 이들은 실제로 경영권까지 참여하여 이사회에서 이사를 인준할 때 이들이 반대표를 던져 제대로 된 이사를 어떤 때는 비토를 하기도 하고 또 자기들 측근의 이사를 심기도 하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형적으로 지금 조 바이든 행정부와의 블랙락의 정경유착으로 보여지고 있으며 전 세계의 니켈 광산에 독점을 가지고 있고 또한 알루미늄 광산, 여러 가지 원자재 광산에 이들은 투자를 하여 거기 영향력을 행사하며 독과점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들의 모토는 ESG라고 하여 환경과 사회와 그리고 거버넌스라고 불리는 기업 지배 구조를 이들 마음대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2021년도에 이들은 2,700개 회사에 약 4,800명의 이사들을 갈아치운 기록도 가지고 있는데 이들이 바로 조 바이든 행정부와 ESG를 통하여 환경 운동을 한다고 하며 전기 자동차로의 전환을 강제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캘리포니아 또 여러 주에서 ESG 운동이 일어나고 있는 배후에는 바로 블랙락이라고 하는 자산운용사가 버티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독과점적으로 이렇게 전기 자동차에 대한 투자를 함으로써 이익이 확 실시가 되자 2020년 한 해만 5,470억 달러에 해당하는 신규 투자를 받아들인 것도 밝혀지고 있습니다. 원래 투자의 목적이 아닌 이제는 경영에 간섭을 하며 정경유착을 하고 있는 미국의 부패한 자산운용사를 보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 1년 동안 약 7,500명의 주 방역은 신병 입대가 줄어든 것으로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국방부가 발표한 바에 따르면 이 전망은 앞으로 더욱더 심각해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고 대변인은 밝히고 있는데 그 이유는 19,000명이 지금 백신 강제 조항에 저항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판결이 만약에 내려질 경우에는 최악의 시나리오로는 19,000명이 강제 퇴역할 경우에는 군 자원 확보가 더욱더 심각한 상태에 이를 것이라고 로이드 오스틴 장군도 이야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AP통신과의 대담에서 주방위군 참모총장인 볼드윈 소장은 자기가 현역에 20년을 몸담고 있으면서 이렇게 최악의 상황은 처음 겪어보는 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7,500명이 적게 들어오는 것은 지금 심각한데 앞으로 더욱더 심각해질 것이라고 전망을 한다고 하며 제발 미국 국토방위를 위해서라도 많은 젊은 사람들이 주방위군에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국방부 보고서에 따르면 입대자보다 제대자가 더 많기 때문에 7,500명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 육군에서 9개 군사기지의 이름을 바꾼다고 오늘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이 9개의 군사기지는 바로 남부 동맹군들의 장군의 이름을 딴 것입니다. 포트 베니, 포트 골든, 포트 리까지 조지아로부터 버지니아에 이르는 약 5개 주에 9개 군사시설에 모든 이름을 바꾼다고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약 6,300만 불이라고 합니다. 장군의 이름만 바꾸는 것이 아니고 군시설 내에 모든 그 사람 이름이 들어간 명패를 다 바꿔야 되기 때문에 그만한 예산이 소모된다고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탐 해리스라고 하는 카나다 과학자가 지구온난화라고 하는 사기성을 폭로하고 있습니다. 그는 실제적으로 세계 기후과학 전무이사로 재직하고 있으나 그가 오늘 밝힌 바에 따르면 1880년 이후에 지구 온도가 1.2도가 상승하는데 거기에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나 아황산가스, 이산화질소는 별 영향력을 발휘할 수 없는 미미한 수준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살고 있는 카나다 오타와시를 중심으로 생각해 볼 때는 이 오타와를 풍력과 태양광 발전을 하는 데는 36평방킬로미터의 태양광 한 대를 깔아야 하고 풍력 발전소를 710개나 건설해야 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 모든 소요 자산은 600억 달러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경비는 오타와 모든 시민, 갓난아기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1인당 6만 불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미국의 한 개 주를 기준으로 자기가 환산을 하게 되면 약 600조가 필요하고 50개 주를 다 하면 3경 달러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3경 달러라는 돈이 돈도 없지만은 그만한 달러가 존재하지도 않는데 이 기후 사기꾼들은 이것을 이용하여 각 나라의 예산을 갉아먹기에 바쁘다고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전무이사의 폭로에 따르면 중국은 지금 석탄광 발전을 증설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2030년에 중국은 파리 기후협정 탈퇴를 목표로 이 석탄 발전소를 증설하고 있으며 2030년 이후에 전 세계가 청정 에너지 타령을 하다가 에너지가 부족하게 되면 중국은 그때 에너지 강국으로 우뚝 설 계획을 비밀리에 갖고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페이팔이 일전에 2,500불 벌금을 부과하는 것을 발표를 하였습니다. 그 대상은 바로 허위 정보나 잘못된 정보를 유포하는 사람들의 자료를 얻어 그들에게 2,500불의 벌과금을 추징할 것이라고 발표를 하자 많은 사람들이 페이팔을 탈퇴를 하였습니다. 내 돈을 내고 내가 보내는데 니들이 무슨 권한으로 내 돈을 벌금으로 뺏어가느냐는 것이 많은 소비자들의 항의였던 것입니다. 이에 부랴부랴 페이팔은 오늘 그것을 정정 발표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2,500불을 부과하지 않겠다고 하고 있는데 미안하지만은 페이팔로 돌아갈 사람은 없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페이팔보다 더욱더 쉽고 송금이 빠른 시스템이 많이 개발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제어를 통하여 실시간으로 돈을 송금하고 또는 이체할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구태여 페이팔을 사용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수수료도 없는 좋은 시스템인데 누가 페이팔로 돌아가겠습니까? 이것은 예상치 않은 소비자들의 거부 운동으로 인하여 페이팔이 항복한 사건이기도 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버지니아주 주지사 영킨이 오늘 성명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는 CNN과의 대담에서 자녀는 국가에 속한 것이 아니고 가정에 속한 것입니다. 따라서 자녀들의 양성에 대하여 판단은 학부모가 해야지 교육기관이나 교육청이 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나는 이것을 완전히 가정에서 판단하길 바란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영킨 주지사가 버지니아 주지사로 당선되자마자 맨 먼저 한 것이 바로 자녀를 가정에 돌려보내는 일이라고 오늘 본인이 스스로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공익법률재단인 PILF의 발표에 따르면 뉴욕에만 무려 310만 명의 유권자 등록 결함이 있는 사람들이 존재하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총 등록 유권자 1330만 명 중에 약 23%가 해당하는 이들은 바로 우편 투표 부정에 가장 온상이 되고 있다고 오늘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대부분 사망자 또는 아이들을 내기를 거부하는 자 또는 불체자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310만 명이나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누구에게 투표하느냐에 따라서 당락이 엇갈리는 희한한 일이 지금 뉴욕에서 벌어지고 있는데 뉴욕주나 뉴욕시에서는 아무런 대책이 없다고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그리고 공유 부탁드리고 댓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바이.